안녕하세요. 패밀리 터치에서 제공하는 63번째, 63번째 자녀 양육 학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첫 시간에 저희가 우리가 책 한 권을 전체를 프리뷰 해보고 어떤 것들을 배울 건지 궁금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여러분과 함께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8주 동안 공부를 할 건데, 제목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이 가정 원칙이라고 했는데 왜 저자는 원칙이라는 말을 썼을까? 자, 원칙은 무슨 뜻일까요? 어떨 때 우리는 원칙이라고 말을 하나요? 원칙이 뭐죠? 지켜야 되는 규칙, 따라야 할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칙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원칙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 이것을 우리가 원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가구를 샀는데 조립을 하는 가구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먼저 설명서를 먼저 읽고 매뉴얼을 먼저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해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매뉴얼 읽지 않고 바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이 조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매뉴얼 따라 안 하고 제 생각대로 먼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또 특별히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던데 매뉴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뉴얼로 머리에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은 별로 중간에 막힘이 없이 끝까지 그 조립을 완성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매뉴얼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실수를 안 하시겠네요. 어떠세요? 매뉴얼 보고 하세요? 저만 아니네. 그런데 저는 마음이 급해갖고 막 빨리빨리 매뉴얼 보는 시간에 이거 조립해야지 하는데, 결과는 보면 제가 늦게 헤매다가 다시 매뉴얼로 가서 완성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자녀 양육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우리가 낳았는데 어떤 부모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기는 낳았어요.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너무 정말 감사하죠. 축복의 선물이죠. 근데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키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충만해 있어가지고. 근데 책도 많이 읽어요. 그쵸? 여러분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 학교 오신 분들은 전 자녀 양육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다 아는데 안 돼요. 이제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실까. 책은 많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읽은 책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원칙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원칙의 스텝 바이 스텝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과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조립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도 그 설명서를 보고 매뉴얼을 보고 따라서 하다 보면 완성품을 볼 수 있듯이 자녀 양육에도 내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하나도 없지만, 아이를 첫 번째 아이니까 키워본 경험이 없지만 뭔가 매뉴얼이 있다면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아니면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고, 두 번째 원칙이 중요한 이유, 매뉴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조립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을 때 들여다보는 것이 뭐죠?
매뉴얼인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이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여기다 끼워야 될 거를 이쪽에다 끼운 게 잘못이었구나라고 다시 나사를 풀어서 다시 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녀 양육도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뭔가 궁금함이 생길 때, 질문이 있을 때, 뭔가 길이 막혀버렸다고 생각할 때 매뉴얼을 다시 쳐다보면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실수를 했구나.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라고 자녀 양육의 문제를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매뉴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자녀 양육도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책 이름을 가정원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온 가족이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라고 하면 이 가정에서 꼭 따라야 하는 이 원칙. 물론 이 원칙을 실천한다고 해서 100% 자녀 양육이 개런티되는 자녀 양육은 없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 크게 실수하지 않고 혹은 실수했더라도 다시 잘못된 것을 파악하면서 수정해 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마음에 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원칙을 따라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 앞에 말이 참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아, 원칙대로 잘 키우면은 정말 이 아이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커가겠구나라는 그런 소망도 동시에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요. 원칙이 너무 중요하다. 원칙을 따라서 키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책 한 권을 제가 그림 하나로 전체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그 워크북 섹션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 보이시나요? 워크북의 처음에 보시면 249페이지에 후그룹 스터디 가이드 이 그림 하나가 있죠. 제가 이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 책을 쓸 때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마 1000권 이상의 강의를 하고 나서 썼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또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했고 부모들을 상담하고 또 강의를 인도하고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이론하고 실제를 다 넣어서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변화를 경험했던 그래서 부모들이 변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그런 오랜 경험 끝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께 이 가정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잊어버리지 않게 해드릴까 하면서 그림 하나를 생각해낸 거예요. 자녀 양육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집을 짓는 건축가들은 집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벌써 설계사의 마음속에는 집이 이미 그려져 있는 거죠. 설계도 도면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보면서 공사 현장에서는 도면대로 집을 지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도 엄마 아빠가 설계사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녀를 키워서 길러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 어떤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에 다 바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오면서 다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만 갖고 있는지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따라야 될 원칙을 갖고 있는지 설계도를 갖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마치 집을 짓는데 설계도와 같다.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건축가인 엄마 아빠의 손에서 설계사인 엄마 아빠의 손에서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생이 조금씩 포밍이 되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 집 그림에서 보시면 설계도를 따라서 작업 현장, 공사 현장에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니면 보신 거에 의하면 파운데이션이죠. 기초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기초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재료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집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 공사는 집 지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기초는 무엇일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파운데이션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자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자녀 양육 스타일이에요. 자, 첫 번째 기초석의 아래층에 보시면 어떤 자녀 양육 스타일을 갖고 자녀를 키우느냐가 자녀 평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자녀 양육 스타일을 점검해 보실 텐데 자녀 양육 스타일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이것저것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첫 단추가 잘 못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야 할 기초석은 자녀 양육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이 기초석 하나만 놓기에는 자녀 양육이 너무 중요해서 또 자녀 양육 스타일과 함께 자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자긍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초석을 자녀 양육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네? 집을 지어요? 어떻게 집을 짓죠? 기초 공사하고 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건축 현장에서 보시면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뭐던가요? 기둥을 세우죠. 그렇죠?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몇 개인가요? 보통 집에서? 보통 집에서 건축술이 아닌 보통 집의 기둥이 몇 개예요? 우리는 보통 집을 짓는 거예요. 4개예요. 그죠? 기둥 4개를 세워요. 기초에 근거하여서. 그렇죠? 그러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기둥은 무엇일까? 이 가정원칙에서 이야기하는 4개의 기둥은 첫 번째 세워야 되는 첫 번째 기둥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바라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에도 독이 있고 사랑에 독이 되는 사랑이 있고 약이 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이 되는 사랑을 하고 있나 독이 되는 사랑을 하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고, 정말 아이들에게 약이 되는 사랑은 무엇일까? 네. 아이들에게 약이 되는 사랑은 무엇일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이들이 느끼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세워야 할 기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워야 할 기둥은 훈련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효과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계속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훈련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훈련에 잘 따라오나, 아니면 여러분은 계속 힘을 써서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든지, 아니면 역효과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지, 부모의 훈련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훈련의 기본 원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두 번째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13가지 훈련의 기본 원칙들을 배우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 자녀 양육 그림에서 보면 이제 앞에 2개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뒤에 2개의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2개의 기둥은 어떤 것일까? 세 번째 기둥은 좋은 습관 길러주기예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훈련하고 훈련 옆에가 좋은 습관과 행동 교정하기가 같이 나란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고 방대해서 그걸 쪼개서 세 부분으로 쪼개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에서는 효과적인 훈련의 기본 원칙만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에서는 이 훈련의 기본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습관을 길러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뒤에 보이는 기둥, 세 번째 기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둥은 또 4원칙에 나와 있는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저 부적절한 행동을 빨리 고쳐주고 싶어서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죠? 좋은 것들은 안 보여요. 고쳐줄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쳐주고 싶어서 자녀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좋은 아이들하고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함에 있어서 잘못 그 부적절한 행동을 다루게 되면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 즉 적절한 행동으로 빨리빨리 바꾸자 되는데 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되면서 계속 자기에게 꾸중하고 벌을 주고 잔소리하고 매를 때리고 훈육하는 벌을 주는 그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고쳐주려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부모가 의도한 대로 아이는 따라오지 않고, 즉 행동은 고쳐지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만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교육학교에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난 저거부터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적절한 행동 고쳐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여기에 오신 목적이 아닌가요? 그렇죠. 나는 정말 이거를 좀 배워서 이걸 아이들에게 그냥 매직처럼 빨리 이 부적절한 행동을 빨리 고쳐주고 싶어.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요. 이 부적절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으려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대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부적절한 행동이 생각보다 쉽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자녀양 스타일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긍심을 소유한 자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효과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부적절한 행동이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초를 끝내고 그 다음에 집에 기둥 4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둥 다 세운 다음에 네, 지붕을 올리는 거죠. 지붕을 씌우는 거, 덮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붕은 무엇일까? 무엇이 지붕이 되는 것일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 지붕의 위치를 딱 보시면 밖에서 보아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 보여요. 그리고 안에서도 이 천장이라는 것이 막고 있기는 하지만은 바로 눈만 올리면은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지붕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올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게 누구예요? 부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 눈 뜨고 일어나면 학교에 가거나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있어요. 키를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올려다보겠죠? 아이들이 키가 점점 커가서 부모의 키하고 비슷해질 때까지 계속 올려다보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올려다보는 바라봄의 대상.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삶은,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의 삶 속에 그냥 바로 곧바로 거리낌 없이 노출되는 거예요. 익스포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 다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투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이 화낼 때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이 좋은 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이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면서, 바라봄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싫어하면서 바라보고 닮게 되고, 좋아하면서 바라보고 닮게 되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좋은 행동 먼저 배우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안 배웠으면 하는 여러분의 행동 먼저 배우던가요? 안 배웠으면 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애들이 따라서 하는 거죠. 참 이상해요. 그렇죠? 그만큼 쉬운가 봐요.
애들이 yes를 먼저 배워요? no를 먼저 배워요? No. no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정말 yes 해야 될 때 no를 먼저 배우는 거야. 이 바라봄의 대상을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바라봄의 대상이었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 닮고 싶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는 우리 아빠 닮고 싶어.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처럼 되고 싶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행여라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돼야지, 우리 아빠처럼 절대 안 돼야지 하면 뭔가 우리가 좀 잘못한 거죠. 물론 어렸을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보고 엄마 아빠를 닮고 싶어요. 하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면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우리 엄마,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우리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장 까다로운 시기죠. 청소년기가 되는. 아까 엄마가 청소년 자녀가 되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신 정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라봄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신앙을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대상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치관을 가르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붕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범을 통한 교육. 자, 가치관이나 신앙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보면서 함께 살면서 그냥 스며드는 어떤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것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7번째 가정원칙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다 완성이 됐어요. 집이 완성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물론 미국에는 이렇게 울타리 없는 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계속 울타리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집과 이 집의 경계 없이 이렇게 있는 집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울타리를 마지막으로 뭐 잔디를 깔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울타리를 두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울타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울타리의 역할이 뭐예요? 왜 우리가 저 집하고 우리 집 사이에 울타리를 치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왜? 외부의 사람들이 적이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울타리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울타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친구들과 만남이 끝나면, 일이 끝나면 나는 빨리 우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 집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싫어서 나는 가능하면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가능하면 짧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가장 늦게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빨리 나오고 싶어. 이런 집이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빨리 가고 싶은 집. 엄마의 사랑이 있고 아빠의 인정과 칭찬이 있고 쉼이 있고 용납해 주는 곳, 그런 곳, 네.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면 가고 싶은 것이죠. 빨리 가고 싶어. 자, 그것이 바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애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러나 이제 두드러지게 또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기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디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집이 어떤 곳인가? 저는 자녀 양육에서 이 울타리는 가정은 즐거운 곳이라야 한다. 있으면 기분 좋은 곳, 쉼이 있는 곳, 그죠? 서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집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즐거운 가족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있는 곳, 나눔이 있는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집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외부의 세력들이 나와서 놀자고 계속 유혹을 해도
밖에서 친구들이 불러대도 난 집에 있을 거야 라고 집이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혹한다는 말은 안 좋은 세력의 영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익스텐드해 간다면, 조금 더 확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은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인가? 아내인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인가? 또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집그림 하나가 이 책,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 원칙,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전체 내용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자, 우리 기억해 볼까요? 네. 이 뒷그림 안 봐도 이제 생각나겠죠? 자, 보지 마시고. 첫 번째 기초적이 뭐라고요?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자녀 양육 스타일. 올바른 자녀 양육 스타일로 기초를 놓아라. 그 다음에 건강한 자긍심. 네. 그 다음에 사랑.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시켜줘라. 그 다음에 효과적인 훈련. 그 다음에 좋은 습관 길러주기. 그 다음에 부적절한 행동 교정하기. 순서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은 모델링. 그 다음에 가족 시간, 행복한 가족 시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러분 이 책 한 권째 다 공부하신 거예요. 네. 이야, 짧은 시간에 우리가 8강 8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저는 단언컨대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가정 원칙만 실천해도, 정말 제대로 배워서 실천해도 여러분이 정말 눈에 띄게 확연히 달라지는 여러분과 자녀 관계. 자녀 관계가 달라지면 자녀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그냥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달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 교정할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근데 관계 먼저 잘 만들어 놓으면 행동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참 이상해요.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들은 너무 쉽게 달라져요. 너무 쉽게. 부모가 안 달라져서 혹은 안 달라지는 이유를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거는, 다 나쁜 부모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다 좋은 부모 되고 싶은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거나 방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8주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배운 원칙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야 정말 엄마 아빠 되는 이 역할이 너무 참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